종교라기보다는 생활문화였던 굿이 미신이란 이름으로 내몰리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였다고 하지요.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우리 사회에서 미신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신이라고 규정해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공권력으로 탄압도 하고, 그래서 우리 종교와 어떤 전통적인 신앙인 굿을 이제 타파하고 자기들의 이제 신도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마다 신사를 짓고 초등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은 아침에 조회를 하면은 신사를 향해서 박수 2번, 3번 치고 절하도록 하고 신사 참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굿을 하도록 해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유일신을 믿는 서양 종교가 들어오면서는 군 문화가 더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미신이다. 그러니까 그 교육이 굉장히 엄격하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민속 종교는 미신이 되고 세계 보편 종교는 종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경향이 한국 사람한테 굉장히 있다는 것도 지금 현재. 예.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은 경우에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옛날 할머니들 학교 교육 안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 없었거든요. 할머니들은 그게 없어요. 지배 문화라고 해야 될지 표축 문화라고 해야 될지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 무속 문화를 제압하거나 말살하거나 추방하려고 애를 써왔어요. 엄청난 노력을 해왔어요. 가깝게는 70년대 새마을 운동까지도 그런. 경상북도 선산 출신으로 당년 44세의 박정희 정권 때는 구습 타파를 구호로 내걸고 전국의 당집들을 부수고 무당들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민족의 오랜 생활 문화가 파괴되는 시기였습니다. 전에 그 군부 정권 시대 때는 무당들이 다 조직화돼 있어요. 거기 가입해야 되고 뭐 경신행 가는 이런 조직을 갖추어져 있고, 그다음에 또 새마을 운동한다고 해서 뭐 당집 다 부수고. 그 새마을 운동 미신 타파 이래 가지고 우리 집의 지붕에 돌멩이 올라왔어요. 저 집 무당집. 일본 사람들이 우리 요쪽 무속을 총칼로 집을 구했다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오히려 그걸 오늘 온받아서 총칼과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가해를 했죠. 그걸로. 그래서 그리 놔놓고 급하면 무당을 부른단 말이죠. 이게. 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 집에 미신 타파 이래가지고 돌멩이 던져 놔놓고, 저거 돌멩이 던진 아들은 아 이거 미신이라고 이래 놔놓고, 저거 어머니는 갑자기 아기가 젖이 안 온다, 푸년 좀 해달라, 뭐 소가 뭐 먹이를 안 먹는다, 고사를 좀 해달라, 온단 말이죠 또. 그렇다면 무당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온 것일까요? 기록에 의하면 단군이 돌아가시고 난 직후부터 사람의 뜻을 하늘에 전하는 무당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슬플 때, 불안할 때 무당을 앞세워 굿을 열었지만 그건 무당을 믿기 위해서도, 무당이 모시는 신을 믿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신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신을 오게 해요. 인간의 세계로. 이게 우리 무속의 독특한 철학. 인간 중심적이에요. 현재 중심적이고. 그것도 사람이 직접 와서 뭐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러잖아요. 무당시켜서 오게 해요. 이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신하고 직접 만나는 거 싫어서 그런다, 무서워서 그런다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도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가 대신해. 그래가지고 무당이 인간을 대신해서 신에게 그 거래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신한테 기원해주고 발언해주고 축원해주고 또 그 사람한테 또 아픈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그 얘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식견과 그리고 또 어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무당이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로 봤을 때 굿은 철저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굿 잘하는 이 무당 만신과 그다음에 이거 악사들을 위해서, 신화의 음악을 위해서 이 굿이 존재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늘 외래 종교를 앞서 받아들였던 지배 계급들은 민중들이 굿판을 열고 모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무당을
더욱 천대시했는지 모릅니다. 불교와 유교를 받아들인 지배계급이 아무리 군 문화를 탄압해도 전국 팔도에는 사투리만큼이나 다양한 굿판이 있었습니다. 만신들이 펼치는 황해도의 굿판. 경기 지역엔 유교의 영향에 전라도 굿의 특징까지 섞여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경기 도당굿이 있었습니다. 동해안에는 바다의 목숨을 걸고 사는 이들을 위로해주는 별신굿이 있었습니다. 남해안 별신굿은 예술성이 뛰어난 무가와 사설이 등장해 감동을 선사합니다. 삶과 죽음의 허망함을 어루만지는 전라도 씻긴굿을 보면 굿은 곧 우리의 생활 예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주도 무당 신방이 펼치는 굿까지 삶이 있는 곳에는 굿이 있었습니다. 굿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것이 우리 무속의 특징이에요. 그건 그 다양한 것이 그렇게 통합되지 않고 다양한 상태로 전승되어 왔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것이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자기네 것만이 진짜 굿이지, 다른 데 거 보면 저 굿도 아니고 이상한 건. 근데 이제 여러 지역 굿을 이렇게 본 바로는 다 그 나름대로의 장점과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민주화를 외치는 시위 현장 한복판에 굿에 필요한 무구의 하나인 지전이 등장을 합니다. 무속에서 갈라져 나온 살풀이춤이 시대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등장을 했는데요. 군부 독재의 최루탄에 맞아 숨진 연세대생 이한열군의 추모제에서 춤꾼 이해주가 추었던 살풀이춤. 사람들은 이 춤을 진혼굿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국굿 혹은 진혼굿이란 이름으로 불리던 80년대의 굿은 무가 대신 운동가요와 학생들의 북장단으로 이룬 시대의 굿판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넋과 남은 이들의 아픔, 또 시대의 상처를 달랬으니 우리의 굿 정신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